하자. 하겠습니다. 가라. 씨. 자, 보시죠. 제가 답 먼저 불러드릴게요. 23번에 1, 24번에 5. 근데 23, 24 요거 틀리면은 좀 서운해요. 요거는 좀 틀리면 안 돼. 알겠죠? 23, 1, 24에 5, 25에 4, 26에 4, 27에 4, 28에 2. 자, 앞에서부터 보시죠. 자, 두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봤으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콘크리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 그럼 봐.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등의 골재를 섞어 물로 반죽한 혼합물이다 라고 얘기하지. 자, 얘들아, 그럼 봐봐. 너네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뭐랑 뭐가 더해져야 돼? 첫 번째, 시멘트. 그 다음에 뭐 더해줘야 돼? 골재. 골재가 뭐야? 난 처음 들어봤어. 골재가 뭐야? 모래나 자갈 등 이런 걸 골재라고 한대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 뭘 더해? 물을 더한 혼합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지금 콘크리트가 뭔지에 대해 설명해 줬어. 그지? 자, 그럼 맞아 갈게요. 콘크리트에서 결합제 역할을 하는 시멘트가 물과 만나면 점성을 띠는 상태가 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화 반응이 일어나 골재물, 시멘트가 결합하면서 굳어진다 라고 얘기해. 수화 반응이 아마 굳어지는 건가 봐. 그죠? 자, 콘크리트 수화 반응은 상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작업하기에도 좋다. 반죽 상태의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부어 경화시키면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콘크리트의 골재는 종류에 따라 강도와 밀도가 다양하므로 골재 종류와 비율을 조절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와 밀도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골재들 간의 접촉을 높여야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크기의 골재를 배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네.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좀 독해력을 좀 올리겠다 하면 여러분 가능하면요, 우리가 하나의 문단 정도 읽었잖아. 한 문단 정도 읽고 이 하나의 문단을 좀 요약을 해봐. 한 줄 정도로 요약을 해봐. 그러면 나는 요 두 번째 문단을 읽고 이걸 뭐라 생각했냐면, 여기 문단에 대충 얘기한 얘기가 콘크리트의 특징 아니야, 그지? 콘크리트는 뭐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는 어떤 특징을 가진다잖아, 그지? 야, 근데 콘크리트를 내가 조절할 건데 콘크리트 조절할 때는 뭘 조절하면 돼? 골재라는 거를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콘크리트의 강도라거나 밀도라거나 달라진대. 그러면 우리가 조절하는 거 봐. 골재를 조절해서 콘크리트를 조절하는 거야. 괜찮아? 됐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근데 골재 조절을 이게 된다라는 것까지 조금 못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 하면 돼. 알겠죠? 자, 근데 이거에 대한 문제는 안 나왔어. 괜찮아. 자, 먼저 가볼게. 세 번째 문단 갑니다. 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로 발전함에 따라 건축은 구조적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형태면에서는 더욱 다양한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졌다. 자, 그럼 보세요. 콘크리트가 발전했대. 뭐로 발전해요? 철근 콘크리트로. 철근 콘크리트로 발전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건축은 어떻게 돼? 건축은 더욱 견고해져요. 더욱 견고해져. 그 다음에 형태 같은 경우 어떻게 돼? 형태면에서는 더 자유로워지더라. 돼요? 괜찮죠? 그냥 여기 있는 거 써준 거야. 자, 일반적으로 나왔다? 일반적으로 나왔어? 일반적으로 나왔네? 그럼 또 뭐 나와? 뒤에 번 나온다고? 그럼 봐.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이 압축력에는 쉽게 부서지지 않지만 우리는 뭐에 힘줘서 읽어? 당기는 힘이 인장력에는 쉽게 부서진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누르는 거에는 안 부러져. 근데 잡아 당기는 힘, 압축력이랑 인장력이 있는데 인장력이 약하다 이거야. 됐어? 괜찮죠? 자, 압축력, 인장력에 재료가 부서지지 않고 그 힘에 견딜 수 있는 단위 면적당 최대 힘을 각각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라 한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보다 10배 이상 더. 그러니까 누르는 걸 10배 이상 버티는데 당기는 걸 못 버티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또한 압축력을 가했을 때 최대한 줄어드는 길이는 인장력을 가했을 때 최대한 늘어나는 길이보다 훨씬 길다. 그런데 철근이나 철골과 같은 철재는 인장력과 압축력에 의한 변형 정도가 콘크리트보다 작은 데다가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 모두 콘크리트보다 높다. 자, 지금 이 콘크리트랑 뭐랑 비교하고 있어? 뭐랑 비교하고 있어? 얘랑 비교하는 게 철재랑 비교하고 있어. 자, 철재 같은 경우에 압축력이랑 인장력 이게 다 어때요? 다 크다 이거야. 오케이? 됐죠? 자, 간다. 특히 인장 강도 월등히 높다. 따라서 보강제로 철근을 콘크리트에 넣어 대부분의 인장력을 철근이 받도록 하면 인장력에 취약한 콘크리트 단점이 크게 보완. 야, 밑줄 그어봐. 인장력에 취약한 콘크리트 단점이 크게 보완된다. 얘들아, 보완된다 형광펜 치든가 뭐 표시해주세요. 자, 예. 근데 압축력이 높다고 봐야죠. 그냥 압축력이 센 걸 버틴다는 거지. 그냥 압축 뭐 철제. 그냥 철제가 그 압축 강도가 높은 거지 정확하게는. 압축력이 높아. 압축 강도로 가자. 압축 강도가 강하다. 그게 맞겠다. 압축 강도 요거에 대한 그 크고 인장 강도도 크다. 괜찮? 자, 그래 봐봐. 너네 표시했어요? 단점이 크게 보완된다. 돼? 야, 그럼 봐봐. 너네 내가 사회지문 할 거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다 여러분들이 배운 거, 너네 배울 거 다 배웠어. 너네가 활용만 하면 돼. 자, 얘 지금 뭐 했어? 보완했어. 뭘? 단점이 있었어. 콘크리트 단점이 뭐야? 콘크리트 단점 뭐야? 인장력이 약해. 그러니까 그거를 인장력이 약하다는 걸 보완해줘. 어떻게? 철근을 섞어. 그쵸? 철근을 섞어. 그래가지고 인장력이 많이 들어오는데 철근 섞는다고. 자, 그럼 봐봐. 지금 여기 뭐가 나왔어? 문제가 나오고 이걸 통해서 해결한다고. 얘네 문제점이 뭔데? 인장력이 낮아. 그래서 철근을 섞어가지고 이거를 해결한 거야. 됐니?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점이라거나 해결책이 나오면 이걸 잘 체크해야 되는 거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 어디에 썼는다? 비싸니까 인장력을 많이 받는 부분에 쓴다고. 돼? 그냥 간다. 그래서 이거 보강하는데 또한 가해진 힘의 방향의 수직적인 방향으로 재료가 변형되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포화성비다. 야, 너는 포화성비 알아 몰라? 나도 몰라. 근데 야, 봐봐. 우리 지금 콘크리트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 철근 콘크리트가 되면서 이런 게 됐거든? 근데 얘는 이런 단점들이 있어서 요걸 섞어가지고 이걸 해결해. 이 얘기야. 근데 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포화송비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야, 포화송비가 우리가 이 글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니? 너네가 이 글을 봤을 때? 없어도 되지. 추가적인 정보지. 추가적인 정보는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표시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나왔을 때 돌아보기 좋게만 해놓으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포화송비 나도 뭔지 몰라. 근데 문제 나오면 그때 이 부분만 보면 되잖아. 알겠어? 주제에 관련된 것만 봐.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라고. 돼? 간다. 그 다음 문단 갈게요. 자, 강도가 높고 지지력이 좋아진 철근 콘크리트를 건축 재료로 사용하면서 대형 공간을 축조하고 기둥의 간격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야, 그럼 봐봐. 철근 콘크리트가 되면서 어떻게 되더라? 견고해지고 형태가 자유로워지더라. 방금 어떻게 됐어? 대형 공간 축조하고 간격도 넓힐 수 있게 됐다. 괜찮아? 그지? 그래서 20세기 들어서부터 근대 철학에서 철근 콘크리트 예술적 영감을 줄 수 있는 재료가 됐다. 기술이 예술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라는 신념가서 르코르 뷔지의 어떤 아저씨네요. 이 아저씨는 철근 콘크리트 장점을 사보아 주택에 완전히 구현했다. 자,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한 건축물의 예시가 나와. 그게 뭐야? 사보아 주택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 사보아 주택의 내용이 나올 거야.
사보화 주택이 뭐야?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네? 그럼 봐. 사보화 주택은 벽이 건물의 벽을 주택하는 구조로 설계된 건축물과는 달리 기둥만으로 건물 본체 하중을 지탱하도록 설계되어 건물이 공중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요. 2층 거실을 둘러싼 벽에는 수평으로 긴 창이 나 있고 건축적 산책로라고 이름 붙인 경사로는 지상의 출입구에서 2층의 주거공간이 이어지다가 테라스로 나와 지붕과 연결된다. 야, 요 부분 빨리 읽어줘도 되지. 왜? 예시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요거의 예시야, 요거의 예시. 자, 그래서 목욕실 지붕에 설치된 작은 천창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며 이 주택이 자신의 중심을 펼쳐있는 또 다른 소우주임을 느낄 수 있다. 평평하고 넓은 지붕에는 정원이 조성되어 여기서 산책하다 보면 대지를 바다 삼아 항해하는 기존의 갑판에 서 있는 듯하다. 이걸 뭐 때문에 느낄 수 있다? 철근 콘크리트를 쓰면서 가능해졌다고. 네? 자, 그 다음 갑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근대 이후 가장 중요한 건축 재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높이는 연구가 계속돼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가 등장했다. 자, 그럼 봐. 철근 콘크리트가 더 발전합니다. 뭐로 발전해요? 어쩌고 콘으로 되는 거야. 그치? 발전을 했어. 야, 그러면 철근 얘보다 푸코니는 어떤 특징 가지겠어? 인장력이 더 세겠지. 오케이? 인장력이 더 세다고. 땡기는 힘이 더 잘 버틴다고. 돼? 간다. 그래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다음과 같이 제작된다. 자, 먼저 형광펜 쳐놔. 먼저 형광펜 쳐주세요. 얘들아, 너네 글을 읽는데 먼저 우선 첫째로 이런 거 나오지. 그럼 뭐야? 이건 과정 나온다는 뜻이야. 과정 나온다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끊어. 과정별로 끊어. 알겠니? 과정별로 끊어. 먼저 뭐 한다. 그 다음에 뭐 한다. 그 다음에 뭐 한다. 이런 게 나온다고. 알겠어? 그럼 과정 여러분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봐. 먼저 거푸질 철근을 넣어. 끊어. 철근을 당긴 상태에서 콘크리트 반죽 부어. 끊어. 굳은 뒤에 당긴 힘을 제거하면 끊어. 줄어들면서 압축력이 작용해서 저항성이 높아진다. 돼? 그러니까 넣을 때 넣고 굳혀. 그러면은 이걸 놨을 때 이게 쭉 될 거 아니야. 그때 튼튼해진다 이거야. 됐죠? 간다. 그래서 킴벨 미술관은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기둥 사이를 30m 이상 벌리고 전시 공간 하나의 층을 만들었다. 이 간격은 프리스트 요걸 써가지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프콘 얘 제작 과정에 나왔지. 제작 과정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의 예시가 나와. 그게 뭐야? 킴벨 미술관이라는 거야.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로는 구현하기 어려웠어. 이 구조로 이루어진 긴 지붕의 틈새로 들어온 빛이 넓은 실내를 환하게 채우며 철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내부를 대리석처럼 빛나게 한다. 넘어가서 이처럼 건축 재료에 대한 기술적 탐구는 언제나 새로운 건축 미학의 원동력이 되어. 자, 그러니까 건축 재료가 발달하니까 어떻게 돼? 발달하니까 이런 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발달하니까 이런 게 만들어지더라. 그러니까 재료가 예술에도 영향을 끼치더라 라는 거예요. 됐어? 이 이야기였습니다. 됐죠? 자, 그럼 봐봐. 23번 1번 건축 재료의 특성과 발전을 서술하면서 각 건축물들의 공간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요건 괜찮죠? 오케이? 정답 1번. 자, 24번 봐봐. 24번에 윗글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건데 24번 5번이죠. 자, 사보아주택 몇 층? 2층. 그죠? 킴벨 미술관은 몇 층? 1층. 그러니까 킴벨 미술관은 1층, 사보아주택 2층이니까 여기서 층을 구분하자. 이러면 안 되죠. 그쵸? 5번이 적절하지 않았다. 야, 너네 4번 봐봐. 4번. 24번 4번. 판테온과 사보아주택은 모두 천창을 두어서 빛이 위에. 야, 판테온 어떻게 했지? 돈 모양에서 구멍 뚫려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사보아주택 같은 경우 어디에 구멍이 있다 그랬어? 목욕실에 있다 그랬어. 오케이? 그래가지고 요거는 올바른 거다. 됐죠? 자, 25번 갑니다. 25번에 4번이거든요. 자, 우리 4번부터 볼게.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철근이 복원되려는 성질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압축력을 줌으로써 인장 강도를 높였다. 그러니까 늘여놓고 굳혀. 그 다음에 놔.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압축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얘네가 튼튼해진다. 정답 4번이고요. 1번부터 봐봐.
야, 당기는 힘에 대한 저항은 철근 콘크리트가 세, 철제가 세? 철제가 세죠. 그치? 철제가 세. 그냥 앞뒤 순서 바뀌었어. 됐죠? 자, 2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철근을 콘크리트에 보강제로 사용할 때 압축력을 많이 받아? 어디에다 해야 돼? 인장력을 많이 받는 부분. 그죠? 3번.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서 인장력을 높은 강도 얻게 되면 수압은 일어나죠. 콘크리트인데. 그치? 다 봐, 일어나야지. 자, 근데 5번 보시면 균일한 크기 쓰면 안 됩니다. 정답 4번이었어요. 됐어? 자, 26번 보세요. 26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자, 26번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우리 A가 있고요. 원기둥 A가 있고요. B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 A 같은 게 뭐로 이루어져 있어? 얘는 철제로 이루어져 있대요. 얘는 철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B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이야기하네. 그쵸? 자, 너네 아까 너네 포화성비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너네 표시해놨나? 표시해놓은 부분 볼까? 포화성비 같은 경우 철제 같은 경우는 몇이래? 철제는 0.3 그리고 콘크리트는 0.15래. 이게 어디다 쓰이는지 나도 몰라. 근데 한번 보자고. 자, A랑 B의 변형을 관찰했는데 A와 B의 윗면과 아랫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압축력을 가했더니 높이가 줄어들면서 지름은 늘어났어. 또 A의 윗면과 아랫면의 수직인 방향 인장력을 가했더니 높이가 늘어나서 지름이 줄어들었다. 이때 지름의 변화량의 절대값을 높이의 변화량의 절대값으로 나누어 포화성비를 구하였던. 얘들아, 포화성비 있죠? 너네 포화성비 구하는 방법 어떻게 알아요? 너네 포화성비 어떻게 구하게? 찾아봐. 포화성비 어떻게 구해요? 잘 앞에 없어요. 보기에 나와 있어요. 포화성비 어떻게 구할까요? 지름의 변화량. 그쵸. 지름 변화량을 그 다음에 뭐로 나눠? 높이의 변화량의 절대값. 변화량이니까 뭐 절대값 그거 무시할게 그냥 대충. 귀찮잖아. 자, 그래서 포화성비 어떻게 구한다? 요거분의 요거야. 됐어?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철제와 콘크리트 포화성비와 동일하게 나왔다. 그럼 A와 B 변형 정도에 상관없이 그 값이 변하지 않았어.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철제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100이 바뀔 때 30이 지름이 바뀐 거야.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100이 바뀔 때 지름이 15가 바뀐 거야. 괜찮아? 자, 그럼 1번부터 볼게. 동일한 압축력을 가했어. 자, 여기 철이랑 콘크리트랑 똑같이 이렇게 눌렀어. 뭐가 더 약해? 요게 약하지. 그러니까 뭐가 더 찌부가 되겠어? 얘가 더 찌부가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올바른 거죠. B는 A보다 높이가 더 줄어든다. 그치? 얘는 변형이 잘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자, 1번 넘어갈게. 2번. 야, 2번, 3번은 볼 필요도 없는 게 봐봐. A의 인장력을 가했어. 높이의 변화량의 절대값은 지름의 변화량의 절대값보다 컸을 거다. 자, 높이의 변화량이 뭐야? 요거. 지름의 변화량은 뭐야? 요거. 그러니까 철제 같은 경우에는 지름이 30 바뀔 때 높이는 100이 바뀌어. 그러니까 요게 훨씬 얘보다 크지. 무조건 얘가 얘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볼 필요도 없어. 맞는 거죠. 그죠? 높이 요게 요거보다 크잖아. 돼? 그러면 철제는 그냥 저 값이 무조건 0.3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 뭐 다른 게 섞이면 또 달라지긴 하겠지만 철제만 있으면 그렇겠죠. 그래서 자, B도 마찬가지야. 지름의 변화량의 절대값은 요거는 높이의 변화량의 절대값보다 작다. 똑같은 말이죠. 올라가는 거 됐어? 4번 봐. A와 B의 압축력을 가했을 때 줄어든 높이의 변화량이 같다. 자, 그러면 줄어든 높이의 변화량이 같다. 똑같이 100백이라고 치자. 똑같이 100백이라 쳐. B의 지름이 A의 지름보다 더 야, B는 얼마나 커? 15 커지고 얘는 30 커지는데 뭐가 더 커져? A가 커지지? 그러니까 정답은 4번. 되니? 순서 바뀌었죠. 정답 4번입니다. 자, 5번 보시면은 압축력 가했을 때 늘어난 지름의 변화량이 같아. 야, 만약에 요거를 30으로 맞출게. 30으로 맞춰. 그럼 200이 돼버리지. 됐어? 자, 그러면 A의 높이가 B의 높이보다 덜 줄었다. 요거 100, 얘는 200. 정답 4번. 되니? 오케이. 자, 27번 봅니다. 27번에는 4번인데, 자, 봐봐. 여기 보기에서 다 나왔어요. 자, 철골은 매우 세. 매우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어. 근데 철근 콘크리트 대신 철골 사용해서 기둥을 만들면은
더 가는 기둥으로도 간격을 더욱 벌려 세울 수 있어서 훨씬 넓은 공간 구현이 가능하대요. 그렇지? 대신에 녹이 좀 쓸어. 자, 그러면 27번 4번인데, 자, 봐봐. 가는 기둥들의 넓은 간격으로 늘어선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의 재료로는 철골보다 철근 콘크리트가 더 적합하겠군 이렇게 돼 있는데, 야, 이거 뭐 써야 되는 거야? 철골을 써야 되나, 철골.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죠. 됐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28번 같은 경우에는 2번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우리 뒤로 넘어가가지고 퍼셉트론 지금 볼 건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 3개 있지. 요 3개가 진짜 잘 나와. 딱 보여. 딱 보여. 그러니까 요거를 잘 찾아주시면서 글 읽어보시고, 야, 너네 이따가 집 가서 요 지문, 콘크리트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꼭 봐야 한다고 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정리해놓고 집에서 꼭 복습을 해. 알겠어? 이렇게 읽어보려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퍼셉트론 요거 지문 푸는데 제가 시간 일단 10분 드릴게요. 10분 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읽고 문제 풀어보세요. 시작합니다.